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시사 바리스타 오늘 뉴스백 브리핑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구 MBC를 중심으로 해서 19일 저녁에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서울 지역,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이게 보도가 되지 않아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경심 교수 이 표창장 관련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최성해, 당시 동양대 총장의 수상한 행적과 관련해서 MBC에 굉장히 집요한 추적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 이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국민의힘의 작년에 이제 총선 때 비례대표 자리를 제안받았다. 네, 그런 것이 확인이 돼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뭐 MBC 보도에서 본인 이제 최성해 씨는 내가 거절했다.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뭐 누구 뭐 그죠? 그 젊은 국회의원들의 뭐 부하 노릇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거절했다. 뭐 해명은 그렇게 하셨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제안을 하긴 했을 텐데 그렇더라도 이제 국민의힘이 살짝 흘리기만 하고 확답은 안 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줄을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쥐고 있다가 왜냐면 이제 재판 때 딴 얘기 못 하도록 그렇게 갖고 있다가 그러나 차마 국민의힘에서 최성해 씨한테 공천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최성해 씨는 아마 내가 거절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둘러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표창장 위조됐다 이런 의혹 제기를 최성해 총장이 이제 검찰 쪽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뭐 함께 했죠.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한 대가성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그 공천 제안을 받았던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이런 의혹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더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어마어마한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허재영 기자는 이 MBC 보도에서 좀 더 나아가는 분석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실도 좀 폭로를 할게요. 자, 뭐냐면 MBC 보도에서 좀 더 의미 있게 봐야 될 문장들이 있어요. 단순히 뭐 국민의힘에 뭐 어떤 공천 제안을 받았다 이걸 넘어서서 이겁니다. 뭐냐? 최성해 씨의 법정 위증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이분 이거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 뭐냐면 최성해 씨는 분명히 동양대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작년에 이제 3월에 총선 직전에 법정에 출석해서 그렇게 정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MBC 보도를 보면 이미 훨씬 이전부터 보도가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최소한 보름 전부터 8월 중순쯤부터 알고 있었던 보도는 2019년 9월 3일 날 처음으로 SBS가 보도를 하는데 그 이전에 보름 전부터 이 표창장 문제를 알고 있었던 정황이 공개가 된 겁니다. 최소한 8월 20일부터 2019년 8월 20일부터 최성해 씨가 알고 있었던 정황이 공개가 됐는데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성해 씨 법정 위증하시면 처벌받습니다. 자, MBC의 이 보도 근거가 뭔지를 살펴보니까 최성해 씨의 측근들의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일 잘하는 아주경제 김태형 법조기자에게 급히 연락을 해가지고 김 기자 혹시 자기도 녹취록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미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다른 기자들은 이거를 확보를 못하고 김태형 기자 정도만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녹취록 원문을 제가 김태형 기자에게 양해를 얻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리포액트 제가 운영하는 언론사 사이트에 원문을 그대로 올려놓겠고요. 이거를 보시면서 좀 새롭게 해석해 보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
최성해 씨가 2019년 9월 3일에 SBS의 표창장 관련 첫 보도가 있기 전에 보름 전부터 사전 정보를 검찰로부터, 언론 보도가 아니라 검찰로부터 사전 정보를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화 내용들이 섞여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저랑 함께 보셔야 돼요. 검찰 과연 누구일까요? 윤석열일까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검찰의 메신저 역할을 최교일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검찰과의 사전 교감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성해, 검찰, 국민의힘 이 삼각공모로 이 동양대 표창장 사건이 터진 것이 아닌가, 잠정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 근거는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허재현 TV의 광고가 좀 있습니다.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얼마나 착한 보험인지 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상담해 주세요. 착한 보험 클리닉. 그리고 나의 면역력 강화, 홍삼보다 더 강한 면역력 강화를 원한다. 산삼 한번 드셔보십시오. 허재현 기자가 추천하는 산삼 제품 있죠? 이 광고들, 우리 광고주님들 감사합니다. 이 광고의 제품들을 여러분이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게 허재현 TV의 광고가 끊이지 않고 제가 열심히 계속 취재를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늘 도와주셔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재현 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재현 기자입니다. 여러분, 그 산삼 제품은요, 제가 이제 그 링크, 그러니까 구매하실 수 있는 그 링크를 따로 늘 올려드리잖아요, 유튜브에. 거기 들어가시면 그 구매 후기 남기는 곳이 있어요. 허재현 TV 보고 산삼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후기 좀 남겨주시면 광고주님이 저에게 광고를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가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검찰 그리고 국민의힘 이 삼각 공모 의혹, MBC 보도로 어마어마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 보도부터 먼저 살펴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는 데는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는 최성해 전 총장 증언의 힘이 컸습니다. 그런데 최 전 총장이 지난 총선에서 야당으로부터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약속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 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는 2019년 9월 6일 전격적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최측근에게서 충격적인 폭로가 나옵니다. 최 전 총장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검찰에서 표창장 관련 내용들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준비 없이 그냥 총련 경선에 표자느냐라고 이게 8월 20일부터 다 준비하고 있어서 할거는 어때니까 그냥 갈림길에는 쓰가 있었다 이래. 이 조국편 잘못 들었다가는 자한당이 정권 잡으면 학교 문 닫아야 돼. 실제로 최성해 전 총장이 전 동양대 관계자에게 9월 4일 이전부터 준비하느라 바빴다는 말을 한 사실을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학교를 위해서 조국과 붙을 때 세게 붙었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전 총장의 수상한 행보는 또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문제와 관련해 야당 관계자와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27일 바로 서울 올라가가 김정주하고 우동자하고 전부 다 서울 오는데 서울서 다 다녔죠. 아니 그러면 뭐 최규현 씨가 제일 가까이 시기네.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우회할까. 최 전 총장은 서울 63빌딩 중식당에서 두 사람은 만났지만 자유한국당 최교일 전 의원은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최교일 당시 의원은 며칠 뒤 국회에서 믿을 만한 제보라면서 정경심 교수가 대학 캠프를 운영하며 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이런 사실은 동양대학교와 검찰 관계자들을 제외하고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최교일 전 의원은 최 전 총장과 만나거나 전화, SNS 등으로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제보자 또한 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성해 전 총장의 앞뒤가 다른 말도 있습니다. 최 전 총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때 표창장 관련 내용을 처음 알았다고 언론에 밝혔지만 동양대학교는 이보다 열흘 전에 정 교수 자녀 수상과 관련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성해 전 총장은 검찰 소환 전에 표창장 관련 내용을 알았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경심 교수의 잘못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문제 이야기를 꺼냈죠. 거기에 이제 고려해, 벌써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문제 되면은 위임해갖고 자기가 했다.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벌써 머리를 많이 썼는 것 같아. 국회의원 총선을 한 달 정도 앞둔 2020년 3월 최 전 총장이 전 동양대 관계자에게 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자리를 보장받았지만 거절했다는 말까지 한 사실을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지만 최 전 총장은 모든 의혹을 부인합니다. 내가 비례대표, 내 지금 이 나이에, 예? 이 나이에 뭐 국회의원 내가 초선 의원으로 돼갖고 진짜 젊은 사람들 많은 데서 그 쫄병 생활 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최 전 총장은 총선을 넉 달쯤 앞둔 네, 그래요. 이 정도 듣겠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좀 차분하게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네, 비례대표 당선권의 공천 제안을 국민의힘 쪽으로 받았고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최성해 씨는 본인이 거절한 것으로 일단은 주변에 그렇게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 이거죠. 네. 자, 여러분, 이거 8월 20일 이게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2019년 8월 20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대 표창장 이 논란은요, 여러분, 언제 처음 터지냐면 2019년 9월 3일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고 SBS가 그날 저녁에 이 표창장이 동양대 걸로 확인됐다. 예, 첫 보도를 2019년 9월 3일 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최소 13일, 14일 전에 최성해 씨는
이 동양대 표창장 관련 이 논란이 시작되겠구나라는 거를 이미 알고 준비를 했다라는 최성해 총장이 최측근의 녹취록이 나온 겁니다. 제가 이분 누군지 알아요. 근데 뭐 하여튼 뭐 그래요. 지읒 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최측근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동양대에 이제 그 표창장 논란이 일고 조국 일가가 수사받고 뭐하고 하면서 우리 동양대가 어떻게 될 거냐 갈림길에 서 있는데 내가 조국 편을 들어야 되냐 아니면 그죠? 괜히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정권 잡으면 학교 문 닫아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이러면서 측근들과 논의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녹취록이 나온 겁니다. 지금 동양대에 빚진 게 다 엄청 많은데 그거 빚 갚아야 되는데 근데 조국 괜히 편들었다가는 이거 다 망할 것 같아서 조국과 그냥 붙기로 했다. 그러니까 검찰 쪽에 붙기로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조국과는 싸움을 붙고 검찰 쪽으로 붙기로 했다라는 그 얘기인 거죠. 그 얘기를 최성해 씨가 최측근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동양대 압수수색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했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은 거야? 동양대 이 표창장 수사 시작된다라는 거를 최성해 씨 이거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자, 우리는 추정할 수 있죠. 누구를 만났냐? 최성해 씨가 검찰에 소환된 게 2019년 9월 5일일 겁니다. 근데 2019년 8월 말에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만났었죠. 최규일 씨가 주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확실하지는 않고요. 아무튼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그 비상대책위원장이죠. 이분이랑 우동기 아마 대구 교육감 했던 분일 거예요. 이런 분들 다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김병준 씨가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김병준 씨와 우동기 그리고 최성해 다 올라오라고 누군가가 지시를 해가지고 가서 국민의힘 관계자 누구를 다 만났다 이 얘기를 지금 최측근이 증언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표창장 관련 내용을 과연 최성해 총장이 언제 인지했냐 이거를 두고 최성해 총장 거짓말 논란과 그리고 이 거짓말한 대가로 국민의힘의 비례 공천 당선권을 보장받을 뻔했냐 지금 이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본인은 지금 MBC 기자한테 이렇게 해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 표창장 관련해서 검찰 압수수색 전에 정경심 교수한테 2019년 9월 1일이나 2일쯤에 전화를 먼저 받은 적이 있다. 그걸 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먼저 이야기를 꺼냅디다. 그래서 그게 생각을 해보니까 표창장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는 건데 최성해 씨 9월 1일이 아니고요. 2019년 8월 20일 날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당신의 최측근에 녹취록이 나왔어요. 이거 해명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보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좀 더 나아가서 MBC 보도에서 다뤄지지 않은 더 중요한 내용들을 좀 더 보도를 하겠습니다. 뭐냐? 이 MBC 보도를 보니까요. 아까 그 이제 녹취록을 근거로 최성해 씨 최측근의 녹취록을 근거로 이제 보도를 했던데 제가 이 녹취록 원문을 우리 아주경제법조팀에 좀 협조를 받아가지고 입수를 했어요. 입수를 해서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최성해 씨는 2019년 8월 20일 이미 모종의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내가 조국 편이 아니라 검찰 편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대화를 이제 나눴다. 이런 보도를 MBC가 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준비를 하기 전에 과연 최성해 씨는 누구로부터 정보를 받고 누구랑 회의를 해서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마쳤을까? 그게 지금 MBC 보도에는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이 녹취록을 가만히 보니까 힌트가 나옵니다. 바로 검찰입니다. 검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식사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윤석열과 최성해가 사전교감을 한 뒤에
검찰의 동양대 표창장 수사가 시작됐다. 이런 취지의 대화가 녹취록상에서 확인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게 지금 최성애 씨 측근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최성애 씨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전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성애 씨의 최측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을 갖고 볼 수밖에 없죠. 이미 8월 26일 날 낌새가 총장님이 학교 재단 이사회를 열었어요. 정경심 교수 때문에. 8월 달에 이렇게 알고 온 거죠. 나한테, 이분이 이제 측근입니다.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일체 이야기를 안 해. 나는 학생 관리만 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래가지고. 에? 그죠? 예. 그런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검찰 조사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최측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윤석열이 최성애를 만났어. 뭐 이야기 그럼 끝난 거 아니냐. 8시간 참고인 조사 받을 때 윤석열이가 직접 와서 조사 다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 참고인 조사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게 지금 최성애 씨가 받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최성애 씨는 2019년 그죠? 9월 5일 날 참고인 조사를 받거든요. 근데 이거 대화 시점은 2019년 9월 1일부터 3일까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네. 윤석열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조사하고 윤석열 점심 먹고 같이 다 했는기라. 최성애랑. 네. 그래서 총장님이 그러세요? 점심 같이 먹었다고? 깜짝 놀라는 거죠. 동양대 이 직원들이. 그래서 아니요, 우리가 이야기를 다 못하잖아. 알고 있어도.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윤석열 씨랑 최성애가 같이 밥 먹었다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근데 공식적으로는 그 얘기를 못해 라고 말하는 거죠. 네? 알고 있어도 우리는 안다 이 말이에요. 검찰에 불려갔을 때 준비 없이 최성애 총장님이 경솔하게 터뜨렸느냐. 아니라는 거죠. 8월 20일부터 다 준비하고 있었던 기라 할 때 어떻게 갈 거냐. 동양대가 갈림길에 서가 있으니까 조국 편 잘못 들었다가는 자유한국당이 정권 잡으면 학교 문 닫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 자한당이 놔둬 두겠어?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해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8월 20일부터 최성애 총장이 준비 다 해서 왔는 기라. 어떻게 할 거냐를 그죠? 그렇게 해서 했는기 총장님이 뭐 하는데 8월 26일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8월 26일 날 이사회도 열고 해가지고 정경심 교수 문제건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렇게 논의한 다음에 그 다음 날 8월 27일 날 자유한국당 관계자를 만나서 또 뭔가를 회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자유한국당이 전달했나?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최규일 씨가 만남을 주선했다라는 거야. 뭐야? 최규일 씨 이야기를 막 해요. 최규일 씨는 자 여러분 이게 PD수첩 예전에 이제 보도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최성애 씨와 여러 차례 만난 인물입니다. 최규일 씨는 이명박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던 사람이죠. 검찰의 메신저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죠.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8월 20일부터 최성애가 준비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했는데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윤석열 이야기가 튀어나온단 말이죠. 점심을 먹었네 안 먹었네 막 이러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MBC 보도에서는요. 최성애 씨가 2019년 8월 20일쯤에는 분명히 동양대 표창장 관련 논란이 터질 거라는 걸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정보를 누구한테 들었느냐는 보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녹취록을 보면 그게 그 소문의 출처가 검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윤석열이 직접 전했거나 아니면 그럴 가능성은 전 좀 낮아 보이고요. 그렇게 얘들이 아마추어가 아니거든요. 윤석열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이 녹취록상으로는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뭐 제가 막 뭐 이 녹취록 하나만 가지고 막 그렇게 막 확신해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지난해에 법정 증언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해 8월에요. 최성해 총장의 조카라는 사람이 정경심 교수 재판에 출석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최성해 우리 삼촌이요, 윤석열 총장하고 조사받고요, 같이 밥 먹었고요. 어디서 밥 먹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조사실에서 밥 먹었겠죠. 그리고 윤석열이랑 내가 문재인이랑 조국이랑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조카 너 나한테 덤비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법정에서 폭탄 선언을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게 그 최성의 조카가 한 폭탄 선언이긴 한데 딱히 입증이 불가능해. 그리고 검찰도 계속 부인하고, 그래서 이게 잠깐 화제가 되다 말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녹취록에 보면 최성의 조카뿐만이 아니라 최성의 최측근 지읒씨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더 나타난 겁니다. 윤석열과 최성해의 공모 의혹에 대해서.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자, 보세요. 이 지읒씨가 최성해 씨의 최측근입니다. 조카 아니에요. 조카 말고 딴 사람이에요. 동양대 행정처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윤석열을 최성해가 만나고 와서 그럼 이야기 다 끝났고 8시간 참고인 조사받는데 윤석열이가 직접 와서 조사 다 했다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점심까지 같이 먹고, 그죠? 그래서 동양대 관계자가 이분은 그 최성해 조카 아니에요. 다른 동양대 관계자예요. 그 총장님이 그래요? 점심 같이 먹었다고? 아니요, 우리가 이야기를 다 못하잖아, 알고 있어도 어쩌고저쩌고. 한 명의 증언이 지금 더 나온 겁니다. 최성해 조카에 이어서. 자, 그러면 이 최성해 씨의 조카와 동양대 핵심 관계자 지읒씨, 이렇게 두 명이 윤석열 총장과 최성해 씨의 공모 관계, 공모 의혹을 함께 제기하는 거죠. 이러면 굉장히 법정 신빙성이 커지는 거죠. 네, 이거 검찰 해명해야 됩니다. 해명하셔야 되고요. 이 지읒씨는 지금 법정에 나왔나? 네, 아무튼 한 번 더 이분은 좀 소환이 좀 돼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최성해 씨는 법정에서 위증한 것에 대해서 어쩌면 수사를 좀 받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좀 커지네요. 자, 보세요. 2020년 3월 30일에 최성해 씨가 정경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표창장 논란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언제 알았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이 동양대 표창장 논란을 알았다, 언론 보도가 나오고 나서 알았다, 이런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미 8월 20일쯤부터 8월 20일쯤부터 다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최성해 총장의 측근의 증언이 나왔어요. 최성해 씨 위증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2019년 9월 3일에 SBS에서 동양대 표창장 관련 논란 보도를 처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요, 동양대 표창장은 얘기도 안 나왔었어요. SBS가 처음으로 이걸 깐 겁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조국 딸 입시에 활용됐다라고. 이게 첫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최성해 씨는, 그죠?
사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지 않은 이상 2019년 9월 3일 이전에는 이 표창장 관련해서 그죠? 몰랐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최성애도 언론 보도를 알았다. 이렇게 법정 증언을 한 겁니다. 에? 그런데 8월 20일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최성애 최측근의 녹취록을 제가 지금 공개하는 겁니다. 네,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여기저기 퍼뜨려 주시고요. 네, 최성애 씨 그리고 검찰 네, 해명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SBS 보도 전에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를 들은 겁니까? 자, 제가요. 이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지금 이제 2심 재판에서 뭐 새로운 뭐 IP 증거도 나오고 있고 뭐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성애 씨가 위증을 했고 그리고 사전에 검찰, 국민의힘 이렇게 삼각공모가 있었고 이렇다고 해서 예, 그런 게 설사 밝혀진다 하더라도 정경심 교수가 뭐 무죄를 받거나 이럴 가능성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무죄 가능성이 더 커지거나 뭐 그렇게 이제 섣불리 연관지어서 제가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이 최성애 씨의 진술만 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뭐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 뭐 이렇게 판결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만 저는 이게 굉장히 그래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보도라고 생각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조국 관련 여러 가지 수사 예. 과연 정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검찰이 정의감을 가지고 수사한 것이 맞느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조국 정부가 기획한 이 검찰개혁 예. 그것에 어깃장을 놓기 위해서 검은 의도로 검찰이 수사한 거 아니냐. 예? 사실 우리는 이미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한결의 경향이 도대체 그런 판단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발 이 한겨레 경향신문 기자들이 이 MBC의 이 보도를 보고 이 검찰 수사 그리고 정치권과의 삼각관계 똑바로 좀 인식하길 바랍니다. 예. 정경심 교수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떠나서 검찰의 간악한 검은 목적의 수사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이어져야 돼요. 탐사 보도가 필요합니다. 왜 이거를 왜 지역의 MBC 기자한테 맡겨놔야 되는데 물론 MBC 기자 잘하셨지만 에? 전국 단위 신문에서 왜 언론사들이 이걸 다 놓쳐? 자, 여러분 리포액트에 이 관련한 이 녹취록 제가 모두 다 올려놨고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좀 더 이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최성애 검찰 국민의힘 이 공모 의혹 타임라인도 제가 다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이것까지도 함께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예, 2019년 8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을 이제 지명한 뒤에 8월 20일 한 열흘쯤 뒤에 단국대 의대 논문 논란이 처음으로 보도가 되면서 이제 논란이 시작됩니다. 예. 그러다가 같은 날 8월 20일 날 최성애 씨가 그죠?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 표창장 관련한 논란이 시작되겠다라고 사전에 이미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월 26일 날 곽상도 의원이 동양대에 표창장 관련 질의 공문을 보내고 이거는 SBS 보도 전에 이미 곽상도 의원도 냄새를 맡았네. 예. 그리고 8월 27일 날 네, 최성애가 급히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막 만나러 갔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9월 1일 날 정경심 교수가 최성애에게 전화해서 혹시 표창장 관련해서 어떤 거 관련해서 막 물어볼 게 있는데요 하면서 통화를 하고 그죠? 네. 그러고 나서 9월 3일 날 검찰이 동양대에 1차 압수수색을 하고 SBS에는 동양대 표창장 관련한 첫 보도를 이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최성애는 그 다음날 언론 인터뷰를 이제 시작해줘. 표창장에 직인 찍은 적 없다. 마치
SBS 보도로 처음 알았던 것처럼 사실은 8월 20일부터 준비해놓고 근데 마치 9월 3일날 처음 안 것처럼 막 인터뷰를 해요. 네. 그리고 9월 5일날 서울중앙지검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그죠? 네. 9월 7일날 SBS 그 문제의 오보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정경심 PC에서 발견됐다라는 그 미래형의 오보를 내고 9월 10일날 검찰이 그때서야 표창장 4번을 확보하죠. 그러고 나서 최성애 씨는 한 달간 잠적해 있다가 중앙일보랑 단독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때부터 MBC PD수첩이 또한 최규일 자유한국당 전 의원과 최성애 총장의 사전 교감서를 보도를 하고 이런 일들, 이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이거를 쭉 보면 이거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보면 최성애, 검찰, 국민의힘이 어떻게 사전교감을 하면서 움직인 정황이 있구나. 딱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리프로젝트 들어가서 많이 보시고 여기저기 공유해 주시면 좀 더 많은 독자들에게 이해가 되고 어쩌면은 지금 이게 이제 지역 MBC에만 보도가 됐는데 서울권역 전국 단위로 함께 보도가 이루어지고 한겨레 경향에서도 보도가 또 이어지고 검찰의 해명도 이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관심으로 이렇게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늘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